잠 못 드는 더위가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27일째 계속됐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이 오늘로 27일째 관측 사상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세웠죠. 맞습니다. 올해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최다보다는 최장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7월에 한 과거 30년 평균이라고 하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7월 달에는 전국 평균입니다. 4.8일 정도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8월이 되면은 7.7일. 그래서 1년 중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계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름이겠죠. 한 12.5일 정도 과거 30년 동안 나타났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에서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내다보고 있는 게 이제는 최다의 기록까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118년 만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07년부터 기상 관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8년 만에 최장, 연장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날이 이제 오늘로 27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에도 이제 이미 기록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8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의 역대 기록은 더 그 심한 정도가 더 이어질 거고요. 이제는 최다. 6월 달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3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36일의 최다 기록까지도 올해 좀 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서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부산은 23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 제주도 33일째 한 달 이상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이 이제 최악의 더위로 평가받는 근래의 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때보다 평균 일대야 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1994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손꼽히는 열대야뿐만 아니라 폭염의 일수도 한 달 넘게 지속됐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은 지난 1년 동안 관측 일에 17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름 더위도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여름은 계속해서 더워질 텐데요. 네, 일단은 1994년과 2018년을 두고선 비교를 이제 하자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여름철에 확장하는 바다의 중심을 둔 고기압은 바다이기 때문에 뜨겁기도 하지만 습합니다. 그래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여름철, 특히 장마가 끝나고 나서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이제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는 덥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1994년과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상으로부터의 중하층, 그러니까 하층과 중층 대기라고 하면은 이제 대기 고도가 한 5에서 7km 상공 부근까지 더운 공기가 메워주는 게 일반적이고 어느 해보다 좀 더 덥다라고 하면은 그 더운 공기의 세력이 더 강한 정도의 강약에 따라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과거와 올해 포함해서 이 새해에 나타났던 그 기록적인 폭염의 특징은 이보다도 더 높은 상공, 그러니까 티베트, 이제는 대륙 고원지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계 지붕이라고 해서 한 4,000에서 5,000m의 그 고도 지역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덥기도 덥지만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 하층과 중층의 고기압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 대기권, 전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에 날씨가 주로 나타나는 이 대륙권에 상공 한 10에서 12km 상공까지 뜨거운 고기가 덮는 건데 1994년,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명도 좀 잘해야 됩니다. 중척고기압, 이불고기압, 이중고기압, 열동, 불기둥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은 즉 지상부터 고도 한 12km 상공까지 뜨거운 열기로 갖춰져 있는 게 이 새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당시의 폭염의 기록은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폭염의 일수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서울의 경우에는 7월 달에 33도가 넘는 날이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낮의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로 이어진 1994년과 2018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덥고 습한 공기의 가장자리, 즉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통로가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를 하면서
특히 밤더위를 식히지 못하게 만드는 좀 수증기 유입도 많았다. 네.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좀 높았다라는 게 올해 열대야가 이 1994년과 2018년의 기록을 거의 따라오지 이 기록들이 올해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2018년 당시에는 광복절을 끝으로 이제 열대 행진이 좀 멈췄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광복절이 끝났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더위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계속 갑니다. 계속 하나요? 당부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예보의 큰 윤곽은 이제 중기 예보 혹은 열흘 예보라고 해서 오늘을 포함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를 알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27일 화요일입니다. 거의 8월 말까지도 밤에 열대야를 웃도는 더위가 특히 중부지방에는 계속 나타날 거고요. 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의 연장 기간의 그 끊김은 끊길 정도이긴 하지만 거의 열대야에 준하는 그리고 습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온도계에서 측정되는 기온보다 습도가 높게 되면 사람이 체감하는 온도가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날, 그러니까 보통 폭염 일수라고 해서 일 최고 기온이 33도 넘는 날을 폭염주의보의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33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 30년 동안에 나타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한번 일렬로 나열해 봤더니 상위 10%에 해당되는 기온이 33도 부근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33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는 폭염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수준,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33도가 넘는 날이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폭염주의보 경보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습도. 기온도 기온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습도가 얼마나 높으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남부지방도 열대야에 준하는 더위지만 워낙 습도가 높은 상태가 앞으로도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열대야, 밤에는 열대야 수준, 낮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습도로 인해서 저희가 또 더 덥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또 비 소식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수도권, 강원 내륙,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 근데 소나기가 내린다고 해서 뭐 더위가 가시진 않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예보를 볼 때 좀 꼼꼼하게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정도만 볼 텐데 맞습니다. 네. 비 예보를 잘 보면은 어떤 거는 예상 강수량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수도 뭐 이틀에 걸쳐서 총량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소나기의 예보. 그러니까 크게 구분을 하면 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서 다가오는 구름의 영향에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비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비. 그러니까 소나기처럼 갑자기 불안정으로 만들어지는 비는 어디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도 힘든 데다가 지속성이 없습니다. 폭염, 그러니까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양은 많지만 지속성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어떤 날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해가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네. 비가 최근에 소나기이기 때문에 보통 비가 내려주게 되면은 이 빗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이라고 해서 주변에 열을 가져가면서 식혀주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 오고 나면은 좀 시원해져야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일시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그럴 수는 있는데 워낙 맑은 날씨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온은 떨어뜨릴지 몰라도 이 내린 비가 오히려 대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소나기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소나기의 비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기온은 좀 더 오르는 그런 체감더위를 끌어오르는 더위인데 지금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서 남부지방과 총통 틀어서는 이번에는 조금은 체계적인 비입니다. 예. 이제는 만들어진 비가 지속 시간도 길고 이제 양은 이제 좀 더 주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양도 좀 적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저기압의 형태가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끌어내려지면서 더위가 식히기 마련이고 2018년 덥다만 기억을 하실 텐데 어떻게 더위가 풀렸냐면요. 한순간에 저기압이 지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는 에어컨 틀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근데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 만에 순식간에 완연한 가을이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사실 이번 더위를 누그러뜨릴 정도라고 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중계예보를 쭉 지켜보니 이번 체계적인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북서쪽에서 찬기가 확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더위를 식혀주고 연장이라는 그 쭉 이어졌던 그 열대야는 끊어줄 수는 있지만 네네. 이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열대와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한순간에 그 비에 대한 매직을 기대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매직은 기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온열 질환자도 누적 2,600명을 넘어섰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속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월 들어서 지금 부쩍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작년에 대비 2,346명 정도에 비해서 올해 8월 15일 광복절까지 기록된 5월 20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를 살펴보니까 2,552명입니다. 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더위의 강도는 그래도 좀 피크점은 지났습니다. 분명 광복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 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분명 피크점에서 기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내려가지만 좀 잔잔하게 내려가는 그 수준이기는 하는데도 온열 질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다보다는 최장. 그러니까 이 폭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한 폭염에 대한 피로에 대한 누적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낮더위를 밤이 되면 어느 정도로 좀 체력을 좀 보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 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밤낮 없는 더위가 좀 강도는 약해지긴 하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은 괜찮아라고 겉보기에 보여지는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연말 혹은 9월까지, 그러니까 월 말, 8월 말과 9월까지도 이어질 더위에 대비해서 좀 꼼꼼하게 내 좀 몸의 증상을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이맘때쯤이면 태풍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 올해는 태풍 소식이 아직 큰 태풍은 좀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남쪽에서 4개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이맘때 발생해야 태풍의 수를 어느 정도 조금은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4번 태풍을 보기 이전에 올해 태풍 좀 늦는데 보통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가 태풍의 출현 시기도 조금 늦어지고 전체 발생 개수도 줄어드는 거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3, 4호 태풍은 중국 내륙으로 비켜갔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일본 남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4개의 태풍도 지금 일본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지금 보기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저 빨간색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물론 이제 요거는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해서 좀 상층 고기압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가득 덮고 있는 이 더운 공기를 모두 다 피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9월이 되면은 이 북서태평양의 중심을 둔 고기압도 이제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언젠가는 찾아올 텐데요. 바다가 뜨겁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태풍의 강도도 제법 약하지 않은 태풍인데요. 우리나라 남쪽 부근의 뜨거워진 해수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을 태풍이 이제는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길목을 트여지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에 놓이는 9월과 10월 가장 위험한 가을 태풍의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폭염이 아니라 태풍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니까요. 좀 지겹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지치더라도 계속해서 날씨 정보를 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예, 더위 대비도 하고 이제 9월, 10월 되면 태풍 대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